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만 내가 무식해가 시국 그것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어딨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영화미생들의 유쾌한 영화잡담 시네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 얘기하겠습니다. 네.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첫 1편에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들을 다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자 그러면 재미있던가요? 그냥 뭐 그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저 그랬다. 야, 얼마요? 2억 불. 2억 불 썼는데 그냥 그랬다. 그게 참 좋지 않아요. 이게 영화라는 게 2억 불을 들이든 2억을 들이든 똑같은 돈 내고 보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재밌으면 재밌고, 재밌으면 재밌고. 그렇죠. 쉽게 얘기하게 되는. 비유 좋다. 2억 불이든 2억이든. 2억 불이든 2억 원이든. 그래서 혹시 중간에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를 안 보셨거나 아니면 뭐 이빨 빠지듯이 듬성듬성 보셨거나 뭐 이랬던 분들 아니면 가물가물하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7편을 한꺼번에 끝낸 입장에서 야, 제일 따끈따끈한 짧게 정리해왔어요. 시리즈의 내용들을. 야, 짱이다. 뭐 좀 많이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우리 댓글 안 했나요? 댓글은 다음 시간에 그러려고요. 네. 자기 마음대로. 내가 준비를 많이 했어. 그래.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긴 거예요? 한 편이 2시간 막 15분, 20분씩 하는데 짬내가지고 밤에 보고 또 막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 고생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1, 2, 3 로그원 4, 5, 6, 7 요 순서인데 이제 개봉했던 것 순서대로 그냥 오래된 작품부터 얘기를 하면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 반군이 데스스타의 설계도를 훔쳤다. 레아 공주가 납치당한다. 그렇습니다. 루크와 한솔로가 가가지고 레아 공주를 구해온다. 그리고 루크가 자기 아빠가 제다이인 거를 알게 된다. 그리고 다스베이더한테 손이 잘린다. 데스스타가 부서진다. 그럼 끝이에요. 그래요. 스타워즈 4편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빠가 제다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다스베이더를 만나서 한바탕 싸우는데 지고 데스스타라고 부르는 그 동그란 공. 그거는 이제 부수는 걸로. 동그란 공. 동그란 공이 찌그러진 거, 약간 찌그러진 거. 그치. 끝부분 약간 찌그러진 거. 그게 이제 터지면서 끝나는. 찌그러진 부분에서 뭐가 나와. 그걸로 이제 쏘고만 하는 건데. 와, 저렴하다, 저거. 에피소드 5. 제국의 역습. 여기서 이제 요다가 나오죠, 요다가. 그래서 루크가 요다를 찾아가서 제다이 훈련을 받고. 근데 얘가 어설픈데 자꾸 까불어. 자긴 자꾸 가서 뭘 해야 되겠대. 그래서 갔다가 친구인 이제 한솔로가 냉동되죠. 기분 나쁘게 아빠를 만납니다. 내가 네 애비다. 예, 맞습니다. 제다이한테 얘기를 듣고 다스베이더. 다스베이더한테 이제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서 도망간다. 이게 이제 5편의 간략한 줄거리고. 에피소드 6 제다이의 귀환. 그래서 루크가 냉동된 한솔로를 찾아가가지고 레아 공주하고 얘네들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레아와 쌍둥이였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한솔로하고 레아가 이제 사귀게 되죠. 그 전까지는 뭐 그 전편에서는 뽀뽀도 해주고 뭐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삼각관계가 생길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한솔로하고 레아가 사귀는 거로 정리가 되면서 다스베이더가 이제 아빠니까 너도 이제 우리 편으로 와라. 이걸 이제 꼬시다가 결국에는 막 둘이 싸우다가 부심을 발휘해서 그 대망 펠퍼핀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제국이 멸망하고 끝나. 그렇습니다. 시리즈가 끝난 거예요, 이걸로 사실은. 4, 5, 6편으로 끝났는데 한참 뒤에 이제 1편이 나옵니다. 에피소드 1편. 1999년에 보이지 않는 위험.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설명하면서 나부 왕국의 여왕이 예쁘다. 나탈리 포트만. 밑도 끝도 없이 나부라는 데 여왕인데 그 나부의 무역로가 봉쇄가 되죠. 그래서 공화국에 있는 의장이 제다이 둘을 딱 보냅니다. 요 문제를 좀 해결하라고. 그때 간 게 이제 콰이곤하고
오비완이라고. 맞습니다. 네, 이언 맥그리거하고 리암 니슨하고 둘이 이제 왔는데 가는 도중에 비행기 고장나요. 그래서 타투인에 내리죠. 네. 거기서 이제 뭔가 이거 고쳐야 되는 돈은 없고 소년 아나킨을 만나가지고 네. 아나킨이 앵벌이 시켜가지고 돈 벌고 노예 풀어주고 제다이 해줄게 꼬셔가지고 이제 갑니다. 시스를 물리친다는. 네. 뭐 요걸로 이제 1편 정리가 되고 그 뒤에 나온 게 에피소드 2 클론의 습격. 은하계 의회가 이제 불안하죠. 네. 아주 힘이 좀 딸리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두쿠 백작이라는 백작이 있는데 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태양계들이 네. 우리 그만 이제 탈퇴하겠다고 네. 막 이런 이제 움직임이 막 있고 제다이들도 이제 좀 후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제 인간으로 공화국 군대를 만들자 뭐 해가지고는 이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뭐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나킨과 여왕이 이제 사랑한다. 네. 사랑에 빠진다. 로만스가 시작된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아나킨이 급성장하죠. 급성장. 네. 갑자기 훈남이 돼서 돌아와가지고 네. 처음에는 거부하려고 그러다가 둘이 이제 사랑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에피소드 3 시스의 복수. 두쿠 백작이 이제 의장을 납치합니다. 오비완하고 아나킨하고 둘이서 이제 의장을 구하러 가죠. 구해왔는데 파드메가 임신했네. 그래서 엄마 때문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이 아나킨이 자꾸 죽는 꿈을 꾸는 거예요. 네. 자기 아내가.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알게 된 게 이 의장이 나쁜 놈이었어. 의장을 선택할 것이냐 제다이로 비롯된 의회를 선택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이 아내를 살려보겠다며 요 의장 편에 붙어가지고 네. 속된 말로 지랄을 하다가 네. 팔다리 잘리고 이제 화상을 입죠. 오비완에게. 네, 오비완한테 다 잘리고 이제 다스베이더가 된다는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3편이 정리가 되고 에피소드 7은 그 조지 루카스가 만들던 이야기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다스베이더가 죽은 지 이제 30년 됐는데 그 잔당들이 이제 퍼스트 오더라는 놈들이 생겨가지고 네. 뭐 내놔야 똑같이 악당인데 레아하고 한솔로가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있었는데 요 퍼스트 오더의 다스베이더 코스프레 하는 애가 네. 이제 한솔로하고 레아 아들이었고 개념 있는 스톰 트루퍼가 하나 나와요. 주인공을 짝사랑하면서 네. 얘가 이제 깔짝거리면서 계속 돌아다니는데 결국 이제 한솔로가 죽고 여자 주인공인 레이가 루크를 찾아가가지고 둘이 만나면서 끝나는. 그렇습니다. 네. 루크의 딸일 것으로 추정이 되긴 하는데 아마도. 네. 그 뒤에 이제 얘기가 있겠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편, 9편이 더 남아있고 네. 스피노프작으로는 로그원 말고 한솔로에 대한 게 하나 남아있고 보바펫에 대한 게 남아있고 뭐 요 정도가. 네. 보바펫은 이제 약간 이렇게 옛날 중세시대 같은 하이바스고 다니는 현상금 사냥꾼이에요. 그거는 찾아보니까 네. 그 TV 시리즈에 나왔다가 네.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영화로 이렇게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요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스타워즈의 네. 아주 간략한 내용만 그렇습니다. 정리한 겁니다. 여기서 더 학을 떼게 해드리자면 네. 여기까지가 조지 루카스에게 인증받은 영화 영상 창작물. 요 그것도 단계가 여러 개가 있던데요? 네, 그래서 가장 최상위 창작 캐논은 G 캐논이라고. 그죠, G 캐논. 조지 루카스가 직접 만든 G 캐논이 완전 원류고 이 세계관을 공유하는 수많은 캐논들이 있어요. 그 제가 찾아보다가 네. 너무 헷갈려가지고 네. 포기했어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그 타임라인이 25,000년에 걸친 네. 얘기여가지고 네. 25,000년에 은하계가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요. 안에 무슨 뭐 각계 뭐 막 여러 가지 네. 설명하잖아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네. 막.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얘기를 만들어내려 그러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나름대로 이제 TV 시리즈도 있고 소설도 있고 만화도 있고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많으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세계관을 가지고 가는 게 말씀드린 이제 캐논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막 짓다 보니까 네.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 되게 특이한 게 스타워즈는 그래도 DC나 마블 뭐 이런 데서는 이걸 하다가 이게 자꾸 부딪히고 스케일도 점점 커지고 하면 강제 리부트를 막 시키거든요. 만화 원류가 결국은 이제 코믹북인데 걔네도 걔네가 그래서 계속 리부트를 시켜요. 공식적으로.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얽힌 걸 다시 다 엮고 뭐. 그러면 이제 영화가 나오면 영화에서 나오는 세계랑 이 세계랑 어떻게든 엮으려고 그럼 걔네는 이제 평행 우주를 막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50개의 똑같은 세계 지구가 있고 영화에서 나온 건 몇 번째 유니버스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걸 다 규합하는데 스타워즈 세계관은 캐논이니 G 캐논이니 레전드니 이런 걸 계속 구축을 해서
평행 우주가 아니에요. 오리지널 세계관만 계속 지켜가려고 하는 이들의 약간 독특한 습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2014년에 끝났으니까. 그렇죠. 이제 과거형이 됐고. 디즈니가 이제 사면서. 디즈니가 사가지고 네. 지네들이 이제 새로 만들겠다고 한 거니까. 네. 지금, 근데 저는, J.J. 에이브람스가 만든 네. 거는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좀, 예. 스타워즈 느낌이 아니고, 그냥 네. 새로운 SF물 네. 비슷한 느낌이어서, 그거는 그렇죠. 완전히 결이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팬들은 조금 이제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를테면 그 뭐 포스를 사용하는 범위나 아니면 드로이드들, 로봇들의 모양이나 이런 게 그래도 말도 안 돼 보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설정을 가지고 그 안에서 지켜서 하던 게 많았는데 에피소드 7편 같은 경우는 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야, 황대리는 진짜 할 말이 없나 보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있고 호빗도 있잖아요. 네. 중간계. 네. 그 세계는 애정도 가고 관심도 가고 아, 그래요? 잘 안 되면 속상하기도 하고 희열도 있고 그런데 이놈의 은하계는 왜 이렇게 애정도 잘 안 가고 이렇게 저는 정확하게 반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감정도 잘 안 실리고 뭐가 이렇게 넓다고 하는데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취향이죠. 취향인 거. 취향이겠죠. 취향. 저는 정말 호빗 시리즈는 딱 그렇거든요. 관심이 잘 안 궁금하지도 가요. 않고, 그렇죠. 절대 반지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도 그냥 그쵸. 왜 이럴까? 이 스타워즈 시리즈를 챙겨볼 때도 뭔가 옛날 거 시리즈 한번 싹 훑을 때는 이게 내가 한번 이 세계를 흡수한다라는 희열이 있는데 그때 볼 때도 뭐 다 그렇게 애정이 잘 안 가고 애정이 안 가니까 이렇게 찾아봐서 이해시켜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고 싶지도 않고 노력해도 잘 머리에 남지도 않고. 근데 이게 저나 김프로님이랑 저도 스타트rek과 스타워즈를 놓고 보면 스타트rek보다 스타워즈가 훨씬 재밌었거든요. 근데 G캐논이니 뭐니 하는 걸 어제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저는 그냥 영화를 본 거고 영화들이 재밌었던 거지 그 온갖 복잡한 설정과 역사를 그걸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스타워즈 덕후들이 보면 막 진짜 분개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럼요.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워즈 팬들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들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은하 영웅 전설의 역사를 아시나? 뭐 그것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본에서. 거기는 스케일 장난 아니에요. 막 전투를 벌이면 12,000명 군대가 아니라 함대가 12,000대예요. 12,000대. 그럼 몇 명이 싸운다지? 그거 모르잖아, 우리. 그것도 그러면 은하 영웅 전설 팬들이 들으면 붕괴하겠지. 취향인 것 같습니다. 스타워즈를 찾아보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특수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이제 뒤늦게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300년이 안 되잖아요. 한 240년 정도 된 나라, 굉장히 이제 신생 국가인데다가 영화라는 것 자체가 신문물인데 이거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근데 거기에 짱을 먹고 있고 가장 많은 돈과 인력과 노하우와 이런 거를 집결하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나라에 이제서 대표적으로 또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이니까. 이게 또 태어났을 때는 냉전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화가 없는 민족이 그렇죠. 영화라는 돈과 기술력은 가지고 있고 그 전 세계에서 굉장히 통용되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 그래도 지금까지는 제일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요 세 가지가 좀 버무려지면서 그렇죠. 신화도 만들어내면서 그 신화의 바탕에는 공화제에 대한 독재와 공화제의 뭐 전쟁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엮으면서 본인들의 땅덩어리가 크니까 이걸 뭐 은하계로 확장은 했지만 결국엔 자기네 대륙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뭐 민족들이 대결하고 뭐 연합하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놔야 이제 비슷한 스타트rek도 뭐 비슷하지만 그렇죠. 뭐 요런 세계관을 다 버무려 가지고 이제 만든 거라 실제로 첫 작품 만들 때 루카스가 신화학자한테 컨설팅을 막 자세히 받고 뭐 그러기도 했더라고요. 또 특이할 만한 점이 에피소드 4편 같은 경우는 서부극이에요. 그러니까 서부극의 컨벤션을 굉장히 많이 가져온 게 단적인 예가 한 솔로를 첫 만나는 그 장면은 서부극에서의 그 살롱 바 장면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네. 아예 똑같고
거든요. 재즈 연주하고. 그렇죠. 네. 뭐 온갖 애들 다른 동네에서 온 애들이 거기 이제 앉아 있고 현상금 붙은 애들끼리 그러다 총격전 빵 벌어지고 걔랑 이제 딱 도원결의하고 말 타고 떠나잖아요. 근데 그 한 솔로는 얼마 줄 건데 거기까지 태워주는 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무법자고. 그 서부극의 컨벤션을 굉장히 잘 가져왔는데 이 서부극이란 것도 미국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 장르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에겐 신성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사상 가장 신성한 프랜차이즈라고. 뭐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작용하기도 했고 그때 당시 이제 뭐 냉전에다가 오일 쇼크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침체해 있었는데 이걸로 뭔가 희열을 느낀 사람들이 좀 많아서 이걸로 대박을 치면서 약간 문화 아이콘 뭐 하나가 생겨난 셈이니까 그렇죠. 엄청난 사실 뭐 돈도 그렇고 맞습니다.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대놓고 이런 말도 안 되고 사실은 뭐 지금도 심지어 그렇습니다만 막 크리처들 나오고 막 그런 영화에 막 그런 거 하는 애들 오타쿠들이 만든 거잖아요. 자기들이 짬뽕 해가지고 뭔가를 창조해냈을 때 그게 메이저에서 통했다가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말 영화사적 의미가 있죠. 그 뒤로 사실은 헐리우드 영화 역사는 오타쿠들의 세계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쩌면 그게 이제 통한 시기가 아닌가. 정말 대형 블록버스터 막 많은 돈을 쏟아붓고 특수효과를 발라가지고 뭔가 크게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는 거에 거의 뭐 시초격이 된 작품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런 루카스 감독이 만들어 오던 것과 결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 이제 에피소드 7부터 로그원은 이제 결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흘러나와서 새로운 거를 계속 붙여야 되는 크리에이터들의 뭐 이런 것 고민을 좀 보는 것도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인지 8편 중에 유일하게 틸다운으로 시작 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다 똑같이. 앞에 자막도 없고. 저 파란색 자막 나온 다음에 스크롤 쫙 올라가고. 그렇죠. 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틸다운 해가지고. 행성이나 뭐 우주선을 비치면서 시작하는 게 전형적으로 다 똑같았는데. 이건 유일하게 틸업이 되더만요. 그냥 우주에서 휙 올라가서 꽝 이야기가 시작되는. 제가 앞에 한 5분인가 10분 정도 못 봤는데 이야기가 뭐가 있나요? 그 시작하는 거랑? 없어요. 그냥 그렇게 없어요? 하고 우주선이 가요. 그냥 우주선이 가서 별에 내려가지고 그 사람 찾아가요. 시작하자마자 매즈비 캐슬에게 찾아가요. 그 흰 옷 입은 그 장교가 임페리얼 셔틀 제국 왕복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쫙 찾아가지고 그때 다 찾아왔어 이거. 진짜 많더라. 그것도 김프로는 진짜 다 찾아오셨네요. 다 찾아야 돼. 등장 개체가 이름이 개체들이 새로 나오는 게 이제 데스 트루퍼가 새로 나오고. 스톰 트루퍼는 하얀색 그 장난감 같이 생긴 애들인데 병사들. 데스 트루퍼는 이번에 처음 나왔고. 맞습니다. K2SO도 새로 나온. 요것도 이제 새로 나온 로봇 중에 하나고. 그 이제 데스스타가 말씀드린 공. 이게 이제 별을 쏴서 부셔뜨리는 궁극의 무기. 행성을 파괴하는 무기인데 제가 이걸 찾아봤거든요. 여기 있어. 진짜 김프로님 여러분 못 보시겠지만 지금 프린트물이 장난 아니에요. 다 뽑아오셨어요. 이번엔 욕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사실 다 봤다는 할 말 없어. 그렇지. 이게 에피소드 2, 3, 4, 6 로그원은 나옵니다. 뭐가요? 이거 02 데스. 여기서 2, 3, 4, 6 로그원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만 얹자면 또 데스스타야 뭐 이런 반응 많았거든요. 처음에 예고편 딱 나올 때. 근데 데스스타가 너무나 상징적인 악당의 무기인데 저는 이게 너무 절묘했던 게 스피노프가 나오는데 3편, 4편 사이에 나온대요. 예전에 어릴 때 에피소드 4편을 봤을 때는 너무 긴장감 있게 봤었는데 다시 보면 황당하잖아요. 황당하죠. 루즈하고. 그리고 그거 뿅 해가지고 맞췄다. Use the force 해가지고 포스를 촥 사용해서 명중시켰더니 데스타가 폭발해버리잖아요. 그걸 지네도 알았던 거지. 이 허황한 설정을. 저도 보면서 별 하나를 없애는 건데 이렇게 쉽게 그냥 없애? 근데 이거의 약점은 사실은 우리 편에 심어놓은 거야. 이걸 이제 이 영화에서 만들었다는 게. 그렇죠. 너무 절묘하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직경이 120km랍니다. 그냥 공이 아니에요. 토성의 위성인 미마스하고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토성의 위성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큰 공에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이거를 모티브로 만들었을까 생각했는데, 야, 이걸 또 더 찾아본 사람이 있어. 미마스는 77년 새로운 희망, 에피소드 4를 네. 개봉한 이후에 발견이 됐대. 근데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비슷하게. 야, 희한하다. 네. 그러니까 예견한 건지. 신기하네.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X윙, Y윙,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 스타 디스트로이어. 네. 그 줄여서 디스트로이어. 네. 요게 그 이제 삼각형 배 같이 생긴 전함. 커다란 전함. 네. 타이파이터. 타이파이터. 네. 그 옆에 이제 육각형 모기장처럼 생긴. 그쵸. 동그란 거 네. 있는. 그리고 임페리얼 셔틀이 그 이렇게 삼각형으로 네. 날개 접히는 커다란 거고. 그 에피소드 4, 5, 6에서는 임페리얼 셔틀을 그 황제 나쁜 놈 다스 시디어스랑 걔밖에 안 탔거든요. 다스 베이더. 그쵸. 그래서 임페리얼 셔틀이 날아갈 때마다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오면 다스베이더가 저걸 타고 어딜 가는구나. 다스베이더가 나올 때. 네. 그리고 저는 4, 5, 6편을 보면서는 소리가 네. 사운드가 그때는 좀 추위가 막 소리 지르잖아요. 네. 비행기가 날아갈 때 추위가 소리 지르는 것 같은 사운드가 나요. 그 짐승이 소리 지르는 것 같은 사운드가 나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되게 좀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그 확실히 1, 2, 3편으로 갈수록 그쵸. 그 사운드랑 CG랑 이런 게 좋아지니까 그거를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는 거를 보는 묘미도 좀 있더라고요. 네. 자바 더 헛이 처음에 1, 2, 3편에 다시 나오기도 하는데 걔가 그러니까 똥처럼 생겼잖아요. 똥. 그 두꺼비 같이 생긴. 네. 두꺼비인데 개구리 먹고 몸은 똥이잖아요. 설사똥 같이 생긴. 걔가 처음에는 둥둥 떠다니는 애로 찍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리마스터링 할 때 둥둥 떠다니는 거 바꿨거든요.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욕했어요. 무게감이 없다. 뭔가 저게 뭐냐? 막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죠. 네. 그리고 이번 편에는 특별히 그 별 행성 이름에다가 다 그 자막을 써줬는데 그 전까지는 안 썼다면서요? 네, 없어요. 별 생각 없이 봐가지고 그랬는데. 네. 제다, 스카리프, 이두, 무스타파, 야빈포, 네. 라무, 우바니 이렇게 나오던데. 네네. 근데 너무 다 지구같이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잘 모르겠던데 저는. 거기가 거기 같고. 보시면 조금씩 그러니까 별을 풀샷으로 별을 봤을 때는 티가 안 나고 들어갔을 때 약간 문명이 달라요. 설원이 막 펼쳐진 데도 있고. 이건 분명히 마야 문명이고 이건 분명히 베트남인데 막 이렇게 이걸 다 이제 해놨죠. 찾아보니까 2012년 11월에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더피플에 야,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어. 국방비로 데스스타를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있었대. 근데 까였대. 그걸로 뭘 폭파시키려고. 그러니까 뭐 대공황 때 무슨 뭐 대규모로 일자리 창출하고 막 이런 것처럼 평화의 댐 같은 거네. 네, 뭐 35,000명 들여가지고 막 만들어달라고 막 이런 것도 했었대요. 참 이럴 수가 있어. 대단하다. 네. 그리고 성우인 제임스 얼 존스가 33년 만에 이제 다시 목소리 연기를 다스베이더 했는데 목소리가 좀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카랑카랑한 게 좀 덜 없어졌어요. 갈라졌어. 아무래도 33년 됐으니까 목소리가 약간 변한 거죠. 뭐 아무튼 이런저런 많이 찾아왔는데 챙겨온 거 다 다 읽었나? 더 하세요. 또 있어. 네. 레아는 100% CG랍니다. 그렇죠. 그렇겠지. 근데 그 영화평에 누가 그 레아가 출연해서 유작이다. 뭐 이런 걸 써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덕들이 많아요. 그 밑에 막 이따위로 할 거면 쓰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댓글이 막 이만큼 달렸더라고요. 어색한 건 잘 모르겠어요. 총독도 CG라면서요? 그래요? 타빈. 총독은 몰랐네. 그 얼굴 그대로거든요. 그 맨날 그 흰 옷 입은 애 그 실모자 까는 애. 데스스타 실모자 까는 애. 그 얼굴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요? 네. 몰랐어요, 그거는. 그리고 레아 공주로 분한 캐리 피셔 배우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작이 아닙니다. 에피소드 8에 나올 거예요. 그래요? 촬영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네.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보나 되게 아쉬웠는데. 네. 근데 이 캐리 피셔 이분이 이 시리즈에 이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게 사실은 옛날 시리즈 다시 보시면
에피소드 4편의 공주인데 화이팅 뭐 이런 사람이에요. 화이팅 뽀뽀쪽 뭐 이런 점점 그런데 비중이 생기죠. 네. 3개월 사귀었대요. 누구랑? 해리슨 포드하고. 해리스 포드랑 심지어 비밀 연애를 했었다고 얼마 전에 깜짝 밝혀주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5편 찍을 때는 코카인 중독이었다는데. 네.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케빈 피셔 배우가 돌아가시자 불과 며칠 뒤에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아닙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 엄청난 예술가 집안 어머니도 배우셨고. 근데 이 뒤로 케빈 피셔가 그러니까 시리즈를 계속 진행함에 따라 저는 에피소드 7편 보고 좀 감동받았던 게 장군이 돼 있잖아요. 연합군의 장군. 네. 원래는 그냥 비키니 입은 공주였는데 막 총도 쏘더니 나중에는 연합군의 수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읽어보면 되게 또 시리즈가 발전하면서 이런 것도 많이 좀 변하는구나 싶었고. 저는 그냥 그 팔코노의 낡은 팔코노에 네네. 그 해리슨 포드가 추위하고 딱 나타나는데 거기서 오는 약간의 그 장난 아니죠. 네, 쾌감이 있더라고요. 네, 에피소드 7편. 한참 파릇파릇할 때 찍었던 거를 시작으로 해서 쭉 봤는데 야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는데 정말 인생을 바쳐가지고 뭔가 족적을 남길 수 있다니. 그러니까요. 야 그게 되게 저의 이제 스타워즈에 대한 가장 애정은 레고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레고의 가장 성공한 라이센스 시리즈가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거든요. 네. 저 데스스타도 그 만번 때 진짜 좋은 것들 막 이런 것들 수십만 원 하는 밀레니엄 팔콘도 그 만번 때 옛날 거 갖고 싶고 뭐 이런 게 유일한 애정인 것 같아.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를 못하겠다 진짜. 예전에 우리나라에 모팩이라는 굴지의 CG 회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장성호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어쩌다가 뭐 이제 수업이었나 하여튼 이제 몇 명이 이제 모팩 건물에서 뭘 했었어요. 세미나 같은 걸 했나? 찾아간 적이 있는데 대표님 방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잠깐 얘기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우주전쟁 중이었어요. 그 방이, 일단 그 방에 이제 180이 넘는 T-2000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터미네이터. 눈 빨간 T-2000이 저를 노려보고 있고, 그걸 옆으로 쫙 지나갔더니 밀레니엄 팔코노가 공중에 매달려 있고, 그 옆엔 스톰트루퍼들이 막, 돈을 많이 모으면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피규어로? 네. 전투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레고로. 나는 레고 피규어 이런 건 진짜, 잘 모르겠어요. 진짜. 사고 싶다. 사람들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 네. 갖고 싶어. 그 희한하죠. 영화는 별로 애정이 잘 안 가는데. 그래요. 레고로 그 스타워즈 시리즈를 갖고 싶은 욕망은 엄청 있는 것 같아. 그것도 참 특이하다, 그죠? 네. 네. 음악 감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네. 계속 같은 분이고. 네. 존 윌리엄스. 네. 네. 음악 감독만. 네. 이번에는 테마곡도 약간 바뀌었어요. 좀 바뀌었던데. 네. 맨 마지막에 이제 스크롤 올라갈 때만 원래 곡이 나오고 테마곡도 굉장히 바뀌었는데 분위기는 비슷하면서 나름 하여튼 뭐 괜찮더라고요. 아마 그런 구분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스피노프는 아마 스코어를 이제 없지 않을까. 정식 에피소드 이름이 안 붙으면. 에피소드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네. 네. 그 스코어를 쫙 올라가면서 음악이 나올 때 주는 그게 있는데 이번엔 그게 없이 시작을 딱 하다 보니. 그렇지. 왜냐면 이게 에피소드 1, 2, 3, 4, 5, 6, 7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그렇죠. 에피소드가 없이 노란색으로 올라가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 급을 나눠놓은 거죠. 제가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 5, 6을 봤을 때 왜 4편부터야? 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1, 2, 3 설정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제가 어릴 때 막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가 사실 앞에도 3개 더 있고 뒤에도 3개 더 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찍기가 어려우니까 1, 2, 3편을 찍기는 너무 힘들어서 4, 5, 6부터 먼저 찍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4편은 없었대요 원래. 에피소드 4라는 제목이 안 붙어 있고 그냥 했었는데 5편을 만들면서 4편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고 5편을 만들면서 4편을 재개봉할 때 에피소드 4를 집어넣은 거예요. 아, 그때는 뭐구나. 그리고 이제 5편, 6편을 만들고 그 뒤에 이제 뭐 당시 기술력으로는 안 돼가지고 뭐 기다렸다가 1, 2, 3편을 했다는 얘기가 한참 돌았으나 맞아요. 그냥 마케팅을 위해서 한 것 같고 그랬구나. 전혀 그냥 보면 기술력이 별로 안 필요해요. 하긴 뭐, 그쵸. 뭐 그런 기술력이 꼭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구현될 수 있는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저 그래서 어린 마음에 예전에 그냥 언제 1, 2, 3, 4, 5, 6, 7, 8, 9를 다 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어릴 때. 나오고 있네요. 결국 다 보고 정말 9편까지 보여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보면서 네. 거꾸로 발전하니까 네네. 4, 5, 6이 옛날에 찍은 거고 1, 2, 3이 이제 점점 CG가 발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4, 5, 6, 1, 2 정도 갔는데 이게 오히려 시간 순으로는 더 전인데 그 디자인이 너무 비행기도 그렇고 뭔가 네. 새끈하게 계속 네. 발전하니까 네. 옛날에 4, 5, 6은 되게 기계식이고 이렇게 그쵸. 다 각지고 뭐 이랬는데 네. 너무 좋아진 게 이제 3편 정도 가면 완전 절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옛날에 그 4편에 나왔던 거 이런 거 거의 안 나오고 잘. 네네. 몇 개 나오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번 편 보면서 조금 기분이 좋았던 거는 복을 맞춰놨잖아요. 네. 엑스윙도 일부러 좀 집어넣고 그렇죠. 네. 스톰트루퍼도 이제 사람들 네. 쓰고 나와가지고 하고 네. 그전에는 스톰트루퍼 이 생긴 것도 좀 다르고 네. 스크림 같이 생긴 애들도 나오고 그래요. 스크린 가면으로. 스크림 가면이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동그란 눈에 해가지고 있는 애들도 약간 복고 스타일로 나오니까 네. 저는 오히려 기분이 더 좋던데요. 그걸 보면서. 다스베이더 나올 때도 가슴팍에 커다란 그 아날로그 버튼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안경도 빨갛고. 네. 네. 전자기판들이 전부 다 기계식으로 돼 있고. 그쵸. 그다음에 그 중요한 데이터는 하드디스크로 들어가고. 아, 그러니까 이게 몇 테라짜리일까? 화면은 약간 세련된데 안에 소품들이 그 시대 톤을 맞춰놔가지고 재밌는 게 있더라고. 그걸 또 이제 루카스 쪽 입장을 제가 변명해보자면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화국 시대 때는 문화가 융성했고 그 뒤로 파시즘이 또래하면서 막 그런 각지고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어가는 역사다. 25,000년의 역사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야, 그걸 또 네. 생각했을 거 아니야. 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야, 네. 진짜. 마야 문명 때 과학기술이 더 발달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거지 뭐. 아무튼 여성 캐릭터가 지난해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네. 뭐 유독 이제 도드라지거나 힘이 실리거나 부각되거나 네. 이런 여성 캐릭터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 캐릭터가 더군다나 이 친구는 뭔가 아예 편에 속해 있지도 않고 네. 네.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반군을 지지하거나 네. 아니면 공화국에 속해 뭐 제국에 속해 있거나 네. 뭐 이랬는데 이 친구는 아예 관심도 없어. 정치적인 거는 전혀 관심 없는데 관심이 생기는 성장해가는 스토리도 집어넣고 네. 굉장히 좀 스파이 장르 영화들 중에서 뭔가 주인공의 그런 고뇌가 담긴 뭐 이런 노력의 흔적이 좀 보인달까? 네. 그런 게 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현대적인 인물이죠, 주인공이.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몸을 사리지를 않고 그걸 아무도 또 딱히 보호해 주려고도 하지 않고 각자 자기 할 일 잘하는 애들이 나오는 영화라 좀 그런 면에서 너무 상쾌했어요. 네. 그리고 보시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전쟁 영화 같다는 느낌이 사실 뭐 리얼함에서 온다기보다는 프로덕션 디자인에서 오는 것 같아요. 베트남전이잖아요. 베트남전. 아 그러네. 그 마지막 거기는 시타델 거기는 세트던데 예, 예. 다 만들어가지고 네. 해변가 이런 데는. 거기는 거의 그냥 심지어 우리가 베트남전 영화에서 많이 보던 헬기에서 기관총 쏴대는 부감샷 뭐 이런 거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해변가 막 포격하고 뭐 그런 걸로 톤을 되게 잘 잡은 것 같고. 이거 진짜 전쟁 영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제일 리얼하기는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스타워즈 다른 편들에 비해서는. 네. 디즈니가 그 스타워즈를 좀 디즈니스럽게 안 건드리면 좋겠다 싶은 게 스피노프로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세계관 자체가 이제 워낙 탄탄하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호러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뭐 마지막에 다스베이더가 레아 공주가 탄 그 소송선 막 쫓아가고 할 때는 거의 호러 영화잖아요. 와 이러고 있는데 막 다 잘려 죽고 막 더 성인 등급의 스타워즈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어두운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발전하게 스피노프라도 좀 냅뒀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럼 근데 돈을 뭐, 못 벌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본편 에피소드 이름 붙이고 나온 걸 그렇게 가고 스피노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다크나이트도 사실은 청불이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15세였나? 15세겠지. 15세였나? 아무튼 뭐 약간 그 정도로 계속 시리즈를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대작이고 돈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고 네네. 덕후분들도 많고 근데 저희 중에는
그거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최대한 하여튼 네. 노력과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네. 전편을 다 보고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하기는 했으니까 너무 욕은 말아주세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 막 덕후까지는 아닌데 이 막 설정 찾아보고 하는 재미를 좀 좋아해가지고 김프로님이 이거 전편 다 보셨으니까 그때 재밌지 않았어요? 견자단이 갑자기 엎드리라고 뭐가 온다고 그때 약간 동물처럼 생기라고 걸어오잖아요. 크다란 애가. 네. AT-AT라고. 네. 네. 세부치. 네. 세부치 이게. 낙타같이 생긴. 낙타처럼 생기네. 아. 걔 하나 잡는데 에피소드 4편인가 5편에서는 무지하게 고생했거든요. 막 이렇게 뭐 감아가지고 뺑글뺑글 감고 막. 잡아들여가지고 막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걔가 그 문서보관실에 있다니. 야, 여기가 정말 중요한 데구나. 이런 느낌도 받고. 네. 저는 근데 네. 아직도 네. 포스에 대해서 하는 게 잘 모르겠어요. 뭐 그게 그냥 뭐 기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기 뭐 힘 뭐 이런 걸 텐데. 그렇죠. 가장 많이 쓰는 그 문장이 네. May the force be with you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보통 May God be with you 할 때 쓰니까. 그렇죠. 이거 가짜리에다가 홀스를 집어넣은 걸까? 네. 뭐 그리고 나름 이렇게 뭐 옷 치렁치렁하게 길게 입고 다니고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신화를 생각하면서 했으니까 뭐 그런 걸 텐데 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번에 저는 그 견자단이 걸어가면서 그 주문을 외잖아요. 네. I am one with the force. Force is with me. force is with me.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니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자기가 포스 안에서 나를 생각해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약간 뉴에이지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그런 게 범신론이 그러니까 우린 다 하나고 거기 속해 있고 사실 오비완도 죽었는데 나중에 나오잖아요 다시. 그렇죠. 영혼으로 나오고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신화를 새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그런 맥락을 이해하고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봐지는데, 저는 예전에 조금 불편했던 게 그런 맥락을 몰라서, 이게 하나의 신화를 쓰고 싶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모르니까, 포스를 가졌다 그러면, 뭐 이렇게 물건 땡기는 거는 되는데, 왜 날아다니는 건 안 되지? 이런 게 약간 궁금하고 뭐 이랬었으니까. 그것도 찾아보니까, 그 물리학적인 법칙을 막 설명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뭘 되고 뭘 안 된다. 근데 또 웃긴 게, 우리 왜 서양 덕후들 양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양덕들이 또 열광하는 팬픽션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엄청난 화려한 광선검 액션들이 나오는데, 그건 또 설정을 다 파괴하고 만든 거라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막 더 화려하니까. 그래서 뭐, 그리고 막 게임 중에 루카스 아츠라고 게임 회사가 있거든요. 조지 루카스가 만든. 인디아나 존스도 게임으로 만들고 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나온 스타워즈 게임들 중에 몇몇 개는 지들 설정을 다 파괴해놨어요. 그 어둠의 시스의 힘을 가진 애가 스타 디스트로이어를 끌어당겨가지고 광선검으로 베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진짜? 그게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보여주는데 설정도 파괴한 거죠. 혼자. 하여튼 뭐 그런 게. 아무튼 뭐 덕후분들은 굉장히 간만에 풍성하게 연타로 막 나오고 또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뭐 하여튼 짜릿함을 느끼실 것 같고요. 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뭐 조금 힘들기는 했는데 뭐 한 2, 3일 만에 7개를 다 보려고 그러니까 뭐 앞뒤로 한 번씩 본 것까지 9개를 봤으니까 쉽진 않았는데 한 번 싹 보고 나니까 약간 방학 숙제 한 느낌이에요. 그래 밀린 숙제를 한 느낌. 다음번에 스타워즈 개봉하는 것들은 부담 없이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한번 뭐 시간이 되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약간 그러니까 필수 교양 과목 비슷한 느낌 아닐까요? 한번 보고 넘어가자. 뭐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영화사적으로도 뭐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냥 뭐 저처럼 취향이 아주 딱 뭐 이거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냥 한번 쭉 보는 거 자체만도 나름의 쾌감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영화는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하나씩 추천해드리는 작품을 하나씩 해드리고요. 스타워즈?
다음 주에는 이제 개봉한 영화들이 좀 있으니까. 네. 네. 다시 개봉 영화를 찾아보겠습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